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제59회 강원 특별자치도민체전이 오늘 개막해 이 시각 개막 행사와 공연이 열리고 있는데요. 양양에서 처음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선수단을 비롯해 모두 만여 명의 도민들이 참여합니다. 대회 첫날인 오늘 구기 종목을 중심으로 모두 12개 종목의 경기가 펼쳐져 시군 선수단들이 고장의 명예를 걸고 열띤 경쟁을 벌였습니다. 이준호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강원 도민체전 여자농구 고등부 결승전. 양양고 선수가 측면에서 날아온 상대팀의 패스를 재빠르게 가로챕니다. 곧이어 자유투 라인까지 달려가 쏜 슛이 깨끗하게 림을 가릅니다. 양양고는 강한 압박을 앞세워 3쿼터 중반까지 15대 8로 점수 차이를 벌렸습니다. 그러나 열세를 보이던 상대팀 민족사강고가 템포를 끌어올리며 경기를 뒤집더니 결국 29대 20으로 승리를 거둡니다. 올해 횡성군 대표 민족사강고가 이번 대회 첫 금메달을 따내는 순간입니다. 초반에 점수 내는 게 계획이었는데 틀어져서 좀 당황도 많이 했는데 또 뿌듯하고 기분 좋은 것 같습니다. 선수들이 마치 물구나무를 서듯 몸을 비틀며 강한 슈팅을 날립니다. 지름 15cm의 공을 발로 차 공격과 수비를 하는 세팍타크로 경기입니다. 오늘 8강전에서 화천군 대표팀은 고성군을 15대 6으로 이기고 준결승에 올랐습니다. 점수에 상관없이 일단 이겼다는 거에 기분이 좋고 또 다음 게임 또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대회 첫날 농구 등 8개 종목은 양양에서, 야구는 속초 고성, 수영은 춘천에서 각각 경기를 펼쳤습니다. 또 선수단과 관람객을 위해 양양 다목적 체육관에 마련한 웰컴 마켓에는 종일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도민들은 이곳에서 지역 특산품을 사거나 공예품 만들기 등을 체험했습니다. 오디 원액 주스도 마시고 반지 은반지 만드는 걸 구경도 하고요. 팔찌도 사고 했어요. 대회 2일차인 내일은 양양 전통시장 등에서 인디밴드와 성악가 등의 공연이 열립니다. 오전 9시부터는 체조와 골프 등 4개 종목을 제외한 37개 종목의 경기가 펼쳐져 본격적인 메달 경쟁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뻗어가는 양양에서 하나 되는 강원의 힘이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다음 주 화요일까지 닷새간 이어집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동해안의 경우 발전소가 몰려 있어 환경오염 우려나 주민들의 불안이 여전합니다. 하지만 이런 피해에도 불구하고 발전소로 인한 주민들의 혜택은 많지 않은데요. 그런데 최근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차등에 부과하는 제도가 시행을 앞두고 있어 지역의 혜택은 어느 수준인지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배연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과 동해 삼척에는 모두 8기 5,670메가와트 발전 용량의 화력 발전 시설이 들어서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강원도의 전력 자립률은 전국 3번째인 213%에 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삼척 블루파워 화력발전소 2기의 상업 운영이 본격화되면 발전 용량은 현재의 40% 수준인 2,100메가와트만큼 더 늘어나게 됩니다. 발전소로 인한 환경 오염이나 주민 불안 등의 피해를 입고 있지만 주민에게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혜택은 별로 없는 실정입니다. 다행히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역별 전기요금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차등 요금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에너지위원회를 열고 전력 소비는 수도권에 몰리고 생산은 강원도 등 지방에 집중되는 만큼 소비와 생산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2026년부터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경우 강원도의 전기요금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차등제 도입에 대한 기대감이 큽니다. 지역의 피해가 지금 많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정부의 발표에 적극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런 지역 차등 전기요금제 자체가 우리 도와 몇몇 지자체가 벌써 몇 년 전부터 연대해서 계속 제안을 해서 전기요금 차등제가 도입될 경우 데이터 센터를 포함한 전력 소비가 많은 기업 유치가 수월해지고 이미 가동 중인 도내 전력 다소비 기업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데이터 센터라든가 이런 국제 기업을 우리가 유치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되고 또 전기를 많이 쓰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쉽게 들어올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되기 때문에
하지만 현재까지는 차등제의 적용 범위와 수준에 대해 정해진 것이 없어 보다 많은 혜택이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게 강원 정치권의 행보도 빨라질 필요가 있습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스포츠재단 설립 문제로 도내 시군체육회에서 태백시와 양구군의 체육행사 참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태백시가 전국 아마추어 스포츠인 대회 유치로 돌파구를 찾고 있는데요. 선수 참가 규모나 지역의 관심도가 예전만 못한데도 예산은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형호 기자입니다. 이번 달 초중반 태백에서 열린 키스포츠 페스티벌 대회. 격투기와 팔씨름, 3대3 농구 등 아직 인지도가 낮은 종목들을 알리고 전국적인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축제처럼 진행됐습니다. 사흘 동안 하루 5,000명씩 참가할 것으로 기대하며 예산은 강원도와 태백시가 모두 1억 6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개회식부터 썰렁하더니 종목별 참가자가 300명 안팎에 머물러 종목마다 일정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산악관과 스포츠 그리고 레저까지 진행을 시킬 거기 때문에 비익기 종목까지 우리 태백시에서 한번 챙겨보고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지난 2월에도 복싱과 3대3 농구 경기가 태백 고원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행사별 예산은 각각 9천만 원 가량이었는데 선수와 관객 등 참가 인원은 500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태백시가 전국 아마추어 대회 유치에 나선 건 스포츠재단 설립 추진으로 도내 시군 체육회가 태백시 개최 종목 대회에 참가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년 태백에서 열렸던 배드민턴과 탁구, 야구 등의 인기 종목 대회는 취소 또는 무기한 연기됐고 시군마다 돌며 태백시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도 단위 일부 대회는 다른 지역으로 넘어갔습니다. 태백시는 투입 예산을 20%가량 늘려 올해 개최 대회 수와 참가 예정 인원이 작년보다 많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외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체류하시는 게 좀 저희 목적은 사실 그거거든요. 비인기 종목이다 보니까 좀 많이 아쉽죠. 몇 개 대회가 있긴 한데 그런 예산이 확보가 돼야지. 공식 대회 참여가 부진한 가운데 이벤트성 체육 행사를 진행하다 보니 예산을 더 들이고도 지역 관심이 떨어지고 기록을 인정받기도 어려워 매년 개최할 명분도 부족합니다. 시민들의 의사나 지역 경제는 안중에도 없고 지난 대회 수만큼 개수만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회를 자꾸만 만들어내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역 경제는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는 거죠. 스포츠재단 설립을 놓고 벌이는 태백시와 체육회의 벼랑 끝 싸움이 스포츠 도시라는 태백의 위상을 떨어뜨리고 체육과 지역 경제를 침체시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강원 경제인연합회가 영동 지역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과 관련해 정부의 해결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강경련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동해안 지역의 석탄발전소가 송전선로 부족으로 가동을 멈춰 지역자원시설세에 따른 지자체 재정 악화와 협력사, 하역사의 인력 감축 등 지역 경제 위기에 처해 있다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추진 중인 500kV 동해안 신가평 송전망을 시급히 준공하고 22대 국회에서 국가기관 전력망 확충 특별법 법제화도 요구했습니다. 강릉시 견소동에 1990년 개원한 강릉경찰수련원 증축 사업이 오늘 첫 삽을 떴습니다. 오늘 착공식을 가진 강릉경찰수련원은 총 465억 원을 들여 2만 7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지상 7층, 지하 1층 규모로 122개 객실을 갖출 예정입니다. 새 강릉경찰수련원은 2026년 8월 완공 목표며 2019년에 개원한 제천경찰수련원에 이어 교육과 체육, 숙박, 편의시설을 모두 갖춘 경찰수련원으로 탈바꿈합니다.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갔던 항공사 플라이강원의 최종 인수자로 전자제품 제조업체 위닉스가 최종적으로 선정될 전망입니다. 플라이강원은 지난 17일 자사 주식 400만 주를 200억 원에 취득하기로 결정하며 10%의 계약금을 예치했던 위닉스가 이르면 사흘 뒤 서울회생법원의 발표를 통해 최종 인수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양양공항 거점항공사 플라이강원은 지난해 5월 23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한 뒤 1년여 기간 동안 인수자를 물색해왔습니다. 국가유산청이 강릉 초당동 일대 역사문화권 정비 사업을 펼칩니다. 국가유산청은 올해 하반기부터 2026년까지 강릉 초당동 45만여 제곱미터 정비구역에 강문 신라토성 탐방로 정비, 무천 진또배기 공원 정비 등 통합 정비, 역사 테마길 정비, 예매개뜰 역사문화공원 조성 등을 추진합니다. 강릉 초당동 유적은 신라와 예맥 등 다양한 역사문화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이번 사업에 포함됐습니다. 국가철도공단 인재개발원이 양양군 중광정리에 문을 열었습니다. 국가철도공단 인재개발원은 2만 2천여 제곱미터 토지에 지상 4층부터 지하 1층까지 연면적 1만 9천여 제곱미터 규모로 설립됐습니다. 인재개발원 공사에는 5년이 소요됐는데 건물 내부에 사이버 스튜디오 등 모두 10곳의 교육시설과 교육생 숙소 93개실이 마련됐습니다. 강원도 교육청과 강릉시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2차 공모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도교육청과 강릉시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기획서를 마련하고 교육발전 전략 수립과 시범지역 내 지역인재 양성 혁신 시스템 구축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강릉시는 교육발전특구 2차 공모 선정을 위해 돌봄 서비스, 학생 성장 지원 맞춤형 교육 추진 등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어젯밤 경기도 의정부에서 차량을 훔쳐 달아난 10대 청소년 4명이 강릉시 주문진읍에서 붙잡혔습니다. 강릉경찰서에 따르면 10대 청소년 4명은 도난 신고 차량을 몰다 오늘 새벽 주문진의 한 도로에서 붙잡혔는데 이들 중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만 14세 미만 촉법 소년도 포함됐습니다. 경찰은 추가 차량 절도 등 여죄나 공범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데 현행법상 촉법 소년은 형사처벌이 어려울 전망입니다. 흉기를 휘둘러 같은 국적의 유학생을 살해한 20대 베트남 남성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에 따르면 불법 체류자 신분인 이 남성은 지난 1월 18일 오후 10시 40분쯤 강릉시 교동의 한 술집 앞에서 같은 베트남 출신 유학생과 시비를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해 살인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남성은 2022년 4월 학사 유학 비자로 입국해 전북 군산의 한 대학교에 다니다가 체류 기간이 만료된 뒤에도 전국 공사 현장 일용직을 전전하며 국내에 머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속초해양경찰서는 오늘 오후 1시 30분쯤 속초시 외용치항 동방 1.4km 해상에서 정치망어선이 상어 혼액 신고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선장이 그물 정리 작업 중 상어가 죽은 채 걸려 있는 것을 발견해 신고했으며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 길이 243cm, 둘레 180cm, 무게 150kg 암컷 악상어였고 작살 등 불법 포획 흔적은 없었습니다. 해경은 관내 수중레저 사업자와 서핑업체에 상어 혼액 사실을 알리고 안전활동을 당부한다는 대국민 알림 문자를 전송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천적 울산을 꺾는 것을 시작으로 3연승을 달리고 있는 강원FC가 이번 주 일요일 제주 원정에서 4연승에 도전합니다. 강원은 모레 오후 4시 30분 제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제주 유나이티드와 K리그1 16라운드 맞대결을 펼칩니다. 강원은 승점 25점으로 4위, 제주는 20점으로 6위에 올라 있고 올 시즌 첫 맞대결에서는 1대1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습니다. 강원도가 특별자치도 출범 1년을 기념해 공식 온라인 쇼핑몰 강원더몰에서 특별기획전을 마련했습니다. 강원도는 6월 3일부터 28일까지 간편 조리식, 축산물, 쌀 등 600여 개 제품을 최대 30%까지 할인하고 10%와 30% 추가 할인 쿠폰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 다음 달 19일에는 강원더몰을 통해 특가 라이브 커머스를 실시합니다. 강릉 순포습지 순채 서식지에서 순채가 꽃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순채는 수련목, 어항마른과 순채 속에 속하는 여러 해살이 수생식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돼 있으며 수심 1m 정도에 서식하면서 홍자색 꽃을 5월 중순부터 8월까지 피웁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